그날은 내가 평소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던 날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하루가 괜히 길었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었다. 골목 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터를 지날 때 낮게 숨 섞인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다. 흔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자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몸집은 다 큰 강아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은 어른인데 눈이 너무 어렸다. 앞다리는 제대로 딛지 못했고 옆구리엔 아물었다 덧난 흔적들이 겹쳐 있었다. 처음 다친 몸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불쌍해 보이려는 눈도 부탁하는 눈도 아니었다. 마치 여기까지 올 사람을 기다렸다는 그런 눈이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 아이는 아주 잠깐 내 손목을 핥았다. 그게 우리의 첫 인사였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종종 내 앞에 나타났다. 치료를 해주면 며칠은 괜찮았다. 그런데 꼭 어디를 다녀온 날이면 다시 닫혀 있었다. 앞다리, 옆구리, 배 밑 상처는 늘 새 것처럼 깊었고 회복은 점점 느려졌다. 나이는 어린데 몸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산 것 같았다.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야? 물어도 대답은 없었다. 그저 내 손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만 골랐다. 어느 날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내 옷깃을 물었다. 꽉 물지는 않았다. 놓치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천천히 뒤로 당겼다.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따라 나섰다. 아이의 걸음은 느렸고 중간중간 멈춰 숨을 고르듯 섰다. 한참을 가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도착했다.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 아기 강아지 6마리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손을 대자 차가웠다. 어미는 상자 옆에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새끼를 물었다. 살짝 흔들었다. 예전에 깨우던 것처럼. 그제야 나는 알았다. 어미만 아직 죽음을 모른다는 걸. 상자 옆에는 과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 뒤로 과수원을 둘러싼 철조망이 보였다. 어미는 그 철조망을 뚫고 매일 과일을 물어왔던 거다.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래서 늘 다친 채로 내 앞에 나타났던 거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